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비즈니스워치 박수익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시 요정 마음에 드십니까? 그 요정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팅커벨이 아니고 요점 정리. 요점 정리. 근데 계속 팅커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팅커벨은 아닙니까? 요점 정리. 요점 정리의 약자. 네. 알겠습니다. 뭐 그래도 그 팅커벨이나 곧 있으면 또 요점 식사 정리나. 시간인데 요정이 좀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식사 시간이 좀 불편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전환사채 네. 우리가 한번 배우긴 배웠어요. 예. 그런데 보통 이제 일단 전환사채 발행한다 그러면 기분이 안 좋아요. 네네. 뭐 물량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네. 가끔 좀 이렇게 악의적인 기업들은 일부러 막 주가 떨어뜨리기도 하고 뭐 예. 그렇기도 하는데 카카오 게임즈의 전환사채, 이 회사 뭐 이렇게 발행 많이 했어요? 보통 그동안 우리가 전환사채라고 하면 되게 좀 안 좋은 기업들이 의 전유물이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작년 11월에 12월에 한번 전환사채를 했었죠. 그때는 2% 대신 정프로님이 오셨었는데 맞아요. 같이. 그때 공시 요정이 나온 거예요. 예. 팅커벨. 그때 정프로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환사채에 투자한 기업이라면 저는 투자하지 않겠습니다. 예. 이런 얘기를 정프로님이 하신 적이 있는데. 네. 근데 카카오 게임즈에서 전환사채 이슈가 이제 발생한 거죠. 그러면 이 전환사채가 되게 안 좋은 기업들의 전유물인 것 같았는데 카카오 게임즈는 그런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사실 전환사채는 기업들이 특히 상장 회사들이 여러 가지 자금 조달의 수단 중에 하나로 낮은 금리로 이자 비용을 굉장히 최대한 낮게 설정을 해서 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그 합법적인 방법이고, 예. 다만 이게 채권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전환사채라는 채권을 발행하면 채권자의 이해관계와 주주의 이해관계가 당연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채권자에게 많은 우선권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같은 주주들은 이런 전환사채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를 항상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예. 전환사채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교환사채, 네. 그리고 또는 신주 인수권부사채 BW라고 하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 같은 주식 연계 채권인데 다 회사가 정상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고, 회사 입장에서는 이자를 굉장히 이자 비용을 낮게 부담하면서 예. 당장의 어떤 부담을 줄이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많이들 활용을 하죠.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뿐만 아니라 뒤에 설명하겠지만 우리 BTS 소속사로 유명한 하이브도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예. 뭐 가까운 예를 들면 H&M, 현대상선도 있고 많습니다. 현대로템도 있고 이런 회사들은 굉장히 큰 회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자금 조달이 안 되는 네. 그런 회사들 말고도 네, 하여튼 좀 싼 값에 돈 빌리고 하는 회사들이 네, 전환사채, 교환사채 네. 뭐 등등등 많이 발행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는 그동안 사실 언론 보도에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카카오 게임즈 정기 주총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주주들이 질의에 CFO 최고 재무 책임자가 이제 설명한 내용도 있고, 예. 그 내용들도 쭉 살펴볼 텐데 살펴보다 보면 요 내용들이 이렇게 흘러왔구나.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도 있고, 또 회사나 또 언론에서 약간 설명하지 않았던 변수들도 좀 있습니다. 예. 공시를 보다 보면 그것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카카오 게임즈가 비슷한 상황에 놓인 회사. 카카오 게임즈가 어떤 상황이냐면 상장을 했고 예.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전환사채를 발행했어요. 좀 주가가 공모가보다 높은 상황에서 예. 기업이 좀 유리하게끔 설정한 계약 조건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그게 이번에 이제 주식 전환 이슈가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런 비슷한 상황에 놓인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도 좀 한 10군데 정도 10군데요? 네. 더 많이 있는데 네. 이제 전환사채를 발행한 회사들 많이 있지만 예. 카카오 게임즈와 비슷하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전환사채 발행하고 그게 이제 전환 이슈가 생길 수 있는 회사들. 네. 예. 만 추려봤습니다. 그게 10개예요? 최근 한 2, 3년 내에. 예. 나머지는 이제 오래전에 상장한 회사들은 일단 빼고. 네. 아니 근데 상장
한지 얼마 안 됐으면 네, 상장할 때 자금 조달을 왕창 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러고 나서 금방 또 전환사채를 꼭 발행을 해야 됩니까? 뭐 카카오 게임즈는 정확하게 2020년 9월 10일 날 9월에 상장했는데 그때 네. 뭐 진짜 어마어마한 공모주 열풍이었잖아요, 예. 사실. 예. 그때 3,840억 원을 조달했고요. 신주 예. 발행을 해서. 그리고 난 뒤에 이제 6개월 만에 그러니까 작년 2020년 9월에 상장했고 2021년 3월 작년 3월 1년 전에 이제 5천억 시비를 찍은 겁니다. 더 많이 예, 상장 조달했네요. 공모국보다 사실 규모는 좀 더 커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거는 이 중에서 한 5천억 중에서 1,000억 원 운영 자금을 쓰고 4천억 원 M&A용도 뭐 게임 개발, 뭐 이런 IP 이런 거를 이제 인수하고 하는데 네. 쓰기 위해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성장을 위한 재원을 추가로 더 이제 마련을 하려고 했던 성격은 있죠. 예. 네. 하여튼 뭐 쭉 보죠. 예. 네네. 그래서 그 먼저 간략하게 카카오 게임즈의 지금 좀 경과를 한번 CB와 관련해서 전환사차에서 경과를 설명드리면 이게 3호 방식으로 발행한 CB였어요. 그래서 예. 3호 방식으로 작년 3월에 발행했는데 참고로 3호로 발행을 하면은 1년이 지나야지 주식으로 전환이 됩니다. 예. 공모로 발행하면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누구나 돈만 있으면 청약할 수 있는 공모 방식으로 하면은 한 달 정도는 지나면 바로 주식 전환할 수 있는데 예. 3호는 기본적으로 1년은 지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 증권 신고서 면제를 받고 예.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이제 드릴 텐데 네. 어제 그 정기주총에서 조영민 카카오게임즈 CFO가 이제 한 얘기인데 요거는 조금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예. 그래서 작년 3월에 발행을 하다 보니까 1년이 지나서 올해 이번에 이제 주식 전환 채권 전환사채 사간 채권자들이 이제 채권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기간이 이제 온 거예요. 예. 그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3월 31일 내일 모레부터 온다고요? 예, 내일 모레부터 주식 전환이 가능합니다. 올게 오는군요. 예, 이제. 올게 옵니다. 예. 근데 이 전환사채라는 것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동시에 얼마에 전환할 수 있느냐 가격도 매겨져 있는데 그 가격이 카카오게임즈가 한 주당 52,100원이에요. 예. 참고로 지금 오늘 주가가 얼마인데요? 오늘 종가가 82,200원이에요. 8만 원으로 잡고 네. 전환 가격은 5만 원으로 잡고 뒷단위 꺼내 보면 네. 8만 원짜리 주식을 이 이 전환사채 채권자들은 5만 원에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야. 회사에 발행해라 주식을 네, 그 예. 신주를 그러면 회사는 발행을 합니다. 어.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현재 시장에서 8만 원짜리 하는 카카오게임즈 주식을 5만 원에 사서 바꿀 수 있어요. 5만 원에 살 필요도 바꿔서. 없고 기존에 있던 채권을 이걸로 바꾸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어치 전환사채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예. 100만 원 나누기 52,100원 하면 딱 떨어지잖아요. 이게 아마 예. 19주 정도 나오는데 그런 19주를 그대로 받는 거예요. 채권은 없어지고 회사로 가고. 네. 이런 거니까 앉은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해서 주식을 팔면 그러니까 내일 모레 3월 31일 날 내일 모레 3월 31일 날 만약에 이거를 전환 청구를 하면은 바로 이제 8만 원짜리 주식을 5만 원에 취득을 합니다.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차익 실현을 하면은 그 앉은 자리에서 50% 먹고 들어가는 뭐 차익 실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네요. 예.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산이 나오니까 아 그러면 주식 5천억 원어치를 전부 다 주식을 전환을 하면 예.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카카오게임즈 총 발행 주식의 12% 거의 13% 가까이 됩니다. 엄청난 물량 부담이네요. 거의 유상증자 한번 한 거나 비슷할 예. 정도로 이러다 보면 이거 기존의 이제 채권자가 아닌 예. 기존의 카카오게임즈 주식을 가진 주주들 네. 또는 앞으로 투자할 사람들은 와 이거 대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난주 후반부터 좀 알려지면서 지난주에 주가가 하루 동안 출렁이기도 했고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어제 주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어제 주총에서 당연히 이게 이슈가 됐죠. 그래서 주주들이 질문을 하니까 조영민 그 CFO가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예. 12 발행금은 5천억 중에서 절반이라고 하면 2,500억이죠. 예. 절반은 회사가 콜옵션을 행사할 권한이 있다. 음. 만기 직전까지 콜옵션이 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모든 투자자가 일시에 주식을 청구해도 주식 전환을 청구해도 2,500억 원에 대해서만 전환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아. 거예요. 절반만 전환할 수 가능하다. 있고 예. 절반은 전환 안 된다. 네, 이게 왜 그런지 이따 공시를 한번 볼 텐데 네. 결론적으로 이건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5천억 원어치
주식 채권을 전환사채를 전부 주식으로 전환하면 카카오게임즈 발행 주식의 12.8% 정도 되는데 네. 이게 다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콜옵션이라는 걸 갖고 있는데 콜옵션은 뒤에 살펴보겠지만 회사가 이제 팔았던 채권자들이 팔았던 전환사채를 되사올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돈 주고 네. 나 안 빌린 걸로 이제 할래. 돈 주고 예. 돈 주고 안 빌린 걸로 하려고 되사올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이게 전환사채 발행 금액의 50%까지 최대 카카오게임즈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게 약정이 돼 있는 거군요. 약정이 이번 돼 전환사채 발행할 때는 네네. 야 너희는 다 다 주식으로 바꾸면 안 되고 네네. 절반만 바꿀 수 있어. 네. 이렇게 계약이 돼 있는 거군요. 예. 뭐 콜옵션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카카오게임즈는 50% 콜옵션을 걸고 계약을 했습니다. 콜옵션이 있다는 것은 사실 투자자 채권자보다는 회사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회사가 좀 유리하게 이렇게 이제 50%의 콜옵션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니 예. 일단 이거는 묶어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도 회사가 언제든지 콜옵션을 행사할 것에 대비해서 이걸 다 주식으로 전환하면 안 돼요. 예. 자기가 만약에 100억 원어치를 갖고 있으면 50억 원만 주식으로 전환하고 50억 원 채권을 일단 놔둬야 됩니다. 그래도 절반이라도 많은데. 이 절반 2,500억 원을 전부 주식으로 전환해도 그래도 총 발행 주식의 6%가 넘기 때문에 네. 적은 비중은 아니고요. 아이 참.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까 화면을 보면은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조영민 CFO가 예. 2,500억 원이 그러니까 콜옵션을 제외하고 2,500억 원의 일시에 전환될 경우에 대비해서도 이렇게 전환돼도 주가가 출렁일 수가 있으니까 예. 이렇게 전환되지 않도록 서서히 전환할 수 있도록 투자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 그 결과 이거는- 기한 시작이 내일 모레예요. 3월 31일. 예. 기한이 시작된다고 해서 전환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없었겠어. 이거는 이제 두고 봐야 되는 일이고 이거는 이 회사 측에서 확신할 수 없는 거잖아요. 확실할 수 없지만 제가 약간 어떤 소통을 어떤 조건을 회사가 어떤 조건을 걸었을 것 같아요. 전환사채 투자자들에게 제가 그냥 생각하는 추정치를 추정하는 조건도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공시. 그러니까 아까 그 카카오게임즈 조영민 CFO가 밝힌 내용들은 팩트, 그러니까 앞부분은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절반만 행사할 수 절반만 있다. 콜옵션을 했다는 건 맞고. 예, 그런데 팩트라는 게 우리가 그 말은 사실이지만 생략된 말도 있을 수 있잖아요. 밝히지 예. 않은 사실들. 예.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아까 그 멘트들은 제가 중간중간에 발언 내용들을 소환해서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밝히지 않았는지. 예. 자, 이 공시 화면 한번 보면은 이게 작년 3월 26일 날 1년 전에 예. 카카오게임즈가 공시한 전환사채 결정 공시입니다. 1회차죠. 카카오게임즈 처음 발행한 전환사채예요. 예. 예, 상장한 지 6개월 만에 발행했고 금액이 5천억 딱 나오죠. 예, 3호로 발행했습니다. 작년 3호로 5천억 예. 발행했고 자금 조달 목적을 보면 1,000억 원 이제 그 운영 자금 쓰고 나머지 4천억 원은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 쓰겠다. 뒤에 좀 설명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전환사채 기본적으로 채권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자율이 보면은 다 0%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회사가 이자 비용을 한 푼도 내지 않고 돈을 5천억 빌렸다라는 네. 뜻이고 사실 저런 거 보면 전환사채라는 게 네. 하여튼 뭔가 비용은 들 거 아니겠어요. 뭔가 이게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네. 뭔가를 줘야 되는데 네. 이자율이 0%라는 건 네. 사실은 주가가 좀 하락해도 네. 괜찮다. 사실은 그 이자 비용이 주가 하락으로 해소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가니까 네. 주식으로 전환해서 네. 그걸로 받아가라 이런 그렇죠.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자율 0%라는 의미는 회사 입장에서는 일단 이자 비용을 안 낸다는 네. 의미가 있고 투자 채권자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자를 돈은 빌려줬는데 이자를 못 받으면 뭘로 보상을 받아야 되냐? 주가 상승을 한 뒤에 주식으로 전환해서 차익을 실현한 걸로 다시 말해서 주가 상승에 강하게 베팅을 했다라는 의미죠. 예.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사채 만기가 2026년 3월 30일께 만기 5년짜리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자 지급 방법이나 원금 상환 방법은 전부 다 이자가 없으니까 0, 예. 원금만 준다. 그래서 등록금을 100% 준다. 전환 가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52,100원이고요. 예. 이거는 한 번도 조정이 안 됐습니다. 1년 동안. 그래서 지금도 52,100원으로 예. 이 채권자들이 주식을 바꿀 수 있고
이 전환에 따라서 발행해야 될 주식이 이제 959만 주인데 이게 카카오게임 이제 보통 총 발행 주식의 12.8%. 예. 근데 지금은 약간 밖에서 12.4% 되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어쨌든 12%가 넘는 예. 적지 않은 것이고 전환 청구 기간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일 모레 2022년 3월 31일부터 내일 네. 모레부터 전환 청구 즉 가능하다. 예. 채권자가 주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전환 가액의 조정 상황인데 이게 지난번에 교환사채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투자자분들이 잘 안 보시는 내용인데 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앞에 부분은 그냥 넘어가면 유상증자라든지 예. 주식 배당 이런 걸 하면 그 주식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때는 자동적으로 전환 가격을 조정해 줍니다. 이거는 모든 전환사채에 들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자본의 감속 즉 감자 또는 주식 분할 병합을 해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주식 가격 자체가 인위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른 리픽싱은 이제 해줘야 됩니다. 참고로 주식 감자나 주식 병합을 하면 전환 가격을 올려주는 것이고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리픽싱 그러니까 전환 가격의 조정에서 중요한 것은 시세 하락 그러니까 주가 하락 때도 자동적으로 전환 가격도 낮춰주느냐. 네. 이게 있으면 채권자에게 좋은 거고 예. 이게 없으면은 주주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그렇죠. 거죠. 예. 자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 가격 조정이나 항목을 보면 빈칸으로 되어 있죠. 리픽싱은 없습니다. 없다. 없습니다. 전환 가격 전환사채의 이 시가 하락 리픽싱이 없다는 것은 네. 사실 회사가 매우 유리한 조건에서 그러니까 회사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공급자 우위의 시장에서 발행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사실. 대부분은 이제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 조정이 있습니다. 예. 보통 전환 가격을 한 70%까지 또는 80%까지는 낮출 수 있다. 주가가 떨어지면 그런 조건이 있어야지 그런 조건이 있는 상황에서 전환 가격이 낮아졌다가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면 전환사채 채권자들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때문에 예. 굉장히 선호하는데 회사에서는 카카오게임즈는 이걸 달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자 없고 시가 하락에 따른 리픽싱 조건 없고 하는 걸 보면 카카오게임즈가 불리하게 발행한 건 아니고 그것도 그럴 것이 이 당시에 카카오게임즈는 상당히 잘 나갔습니다. 상장 이후에 계속 주가도 나름대로 뭐 부침은 있었지만 좋은 상황이었고 신작 게임 개발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여러 가지 수요처가 많았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조건 유리한 조건 속에서 발행을 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공시화면을 보면 전환사채든 주식 연계채권에서는 이 옵션들이 많이 붙습니다. 예. 가장 기본적인 옵션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기본 옵션이고 그 다음에 조기 상환 청구권이란 것 소위 풋옵션, 풋옵션. 예. 그다음 매도 청구권이라고 해서 콜옵션이 있는데 예. 조기 상환 청구권 다른 말로 풋옵션이라는 것은 거의 모든 전환사채에 붙어 있는 옵션인데 네. 이거는 채권자가 가지는 옵션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만기가 2026년 3월 그러니까 5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 만기를 당길 수 있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 만기까지 가더라도 아까 이자율이 0%잖아요. 예. 그런데 이 조기 상환 청구권이라는 걸 행사하면 날짜를 보시면 2024년 3월 그러니까 예. 만기가 2026년 3월인데 만기 5년짜리를 3년짜리로 끊어서 3년 내에 원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입니다. 다만 이때도 채권자가 조기 상환 청구권을 행사해서 카카오게임즈에 우리 됐고 원금 돌려줘라고 했을 때 회사는 즉각적으로 주는데 이자는 안 줍니다. 원금만 주는 것이고 두 번째 이제 조건이 매도 청구권이라고 해서 콜옵션. 이건 회사가 예. 그냥 돈 주고 너희는 꺼져라 네. 할 수 있는 거. 뭐 꺼져라기보다는 이제 돈 잘 썼어요. 다음에 봐요. 아, 네, 죄송합니다. 예. 네. 그래서 회사가 가지는 권한인데 네. 이제 회사가 채권자에게 판 전환사를 다시 되사올 수 있는 이때도 조건 없이 채권자는 회사에게 채권을 넘겨야 됩니다. 다만 예. 이때는 정상적으로 전환사채 투자자들의 권리를 약간 회사가 빼앗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지를 보시면 이런 조건이 나오죠. 연복리 1%로 계산해서. 그러니까 조기 상환 채권자가 원해가지고 원금을 돌려달라고 할 때는 이자 안 줍니다. 예. 그런데 회사가 원해서 채권을 돌려달라고 할 때는 채권자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만큼의 원금에다 이자 1% 정도를 더 얹어서 줍니다. 아, 네. 더 얹어준다는 그건 거는 얹어서 줘야 돼요? 일반적으로 저렇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콜옵션을 행사할 때는 이자를 얹어서 줍니다. 아. 그 풋옵션 행사. 웬만하면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예.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 예. 어쨌든 풋옵션,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즈의 발행 조건, 전환사채 발행 조건은 풋옵션, 그러니까 채권자가 요구했을 때는 원금만 주면 되고 네. 회사가 요구해서 채권을 대사올 때는 이자 1%를 줘서 네. 그 없애는 겁니다. 네. 예, 그런 조건들이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 조기 상환. 그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대출 부동산 받았는 담보대출. 보통 대출 받았는데 빨리 갚는 거. 아, 그거랑 똑같은 예. 거잖아요. 예. 네네네. 그럼 벌금 내는 거랑 비슷한 거네요. 뭐 수수료 같은 게 있죠. 어. 조기상환 수수료 같은 네. 게 있죠. 예.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고로 그거. 네. 빨리 돈 갚겠다는데 가계부채 해소를 예. 위해서. 아, 그게 콜옵션에는 이자를 붙여서 줘야 된다. 네. 예. 대체적으로 이자를 붙여서 주고. 그런데 또 하나 보면은 이 콜옵션 뒤에 이제 설명이 좀 나오는데 콜옵션 회사가 그 매도 청구권 즉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날짜도 네. 내일 모레부터입니다. 3월 31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는 그러니까 그 채권자가 예.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 청구 기간이 내일 모레부터이고 예. 반대로 회사가 채권자의 채권자의 채권을 대사할 수 있는 콜옵션 행사 시작되면 내일 모레부터라는 것은 내일 모레 채권자의 주식 전환이 시작되더라도 예. 채권자들이 회사가 행사하는 콜옵션에 대응해서 줘야 될 채권은 남겨두고 주식을 행사해야 된다는 뜻이죠. 빨리 다 그냥 행사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계약 위반입니다. 그런 계약이 조건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아. 그래서 절반은 놔두고 네. 행사를 해야 되는데 절반 아까 전에 절반까지만 콜옵션 네. 계약이 돼 있다고 했으니까. 아. 여기 다시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예. 이게 사실 그래서 전환사채 공시나 이런 것들은 뒤에 나오는 부대 설명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통은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 잘 안 보시지만 예.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뒤에 여기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 공시 본문표가 있고 그 밑에 기타 투자 판단 참고 사항에 예. 조기상환 청구권이 있고 요거는 2022년 3월부터다. 예. 그다음 발행회사의 매도 청구 콜옵션이 있는데 12개월째 1년째 지난 날 그러니까 내일 모레 2022년 3월 31일부터 해서 2025년 9월 말까지 회사가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데 네. 이때는 사채권자 즉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발행회사 즉 카카오게임즈의 청구에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사채를 매도해야 되고요. 네. 이때 발행 금액 50%까지 그 카카오게임즈가 행사를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내용들 쭉쭉쭉쭉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쯤에서 다시 한번 아까 그 PPT를 그래서 보면은 네. 주총에서 이제 얘기했던 내용 중에서 1번 부분에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5천억 중에서 회사 콜옵션 권한이 절반이 있고 예. 정확하게 말하면 만기 직전은 아니고 만기 6개월 전까지 있습니다. 만기 직전은 아니고 만기 6개월 전까지 있고 그때까지 모든 투자자가 일시에 주식을 청구해도 2,500억 절반이 2,500억 원에 대해서만 청구가 네. 가능하다라는 건 팩트죠. 그죠? 예, 그러네요. 공시를 보면 팩트고. 자, 그렇게 해서 2,500원어치 주식을 전환하면 카카오게임즈가 발행해야 될 주식수가 480만 주가 되고요. 네. 이게 총 발행 주식이 한 6.2% 정도가 됩니다. 예. 이거는 사실 언제 어떻게 행사할지 모르겠지만 내일 모레부터 주식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물량 부담 압박이 있다는 뜻이고 네. 뭐 시장에서 우려했던 대로 한 총 발행 주식의 12% 정도 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6%도 사실 적은 숫자는 아니니까 네. 그만큼의 신주가 발행된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럼 이론적으로 주식 가치가 일단 기존보다 6%가 희석이 되는 거죠. 그 외에 다른 어떤 매물을 언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고. 예. 근데 자 여기까지는 이제 뭐 사실 그 동안에도 좀 많이 나왔던 얘기고 예. 이제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시각을 돌려보면 그동안 언론이나 아니면 카카오게임즈에서 말해주지 않았던 또 다른 약간 앞으로 예상 시나리오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예. 같아요. 그건 뭡니까? 예. 예. 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아이고. 카카오게임즈의 전환사채 모든 전환사채는 이제 많은 권리들을 담고 있는데 예.
제가 여러 가지 권리가 있어요.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든지 아니면 주식으로 전환하든지 조기의 상한 이게 풋옵션이죠. 또는 회사가 행사할 수 있는 콜옵션. 이거를 그냥 기간별로 제가 하나 다시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예. 자, 카카오 게임즈 전환사채는 작년에 발행을 해서 만기가 2026년까지 5년입니다. 예. 그래 투자자는 만기까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뭐 됩니다. 근데 이자율이 0%라니까. 0%입니다. 그래서 이 이자율 0%는 만기까지 가지고 있는다는 얘기는 5년 동안 무이자로 돈 빌려주는 거니까 이렇게 할 사람 한 명도 없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 만기는 그냥 서류상으로만 존재한다라고 예, 보셔야 되고 두 번째 투자자의 옵션이 이제 주식으로 전환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내일 모레부터 네. 2022년 3월 30일부터 언제까지나 하면 2026년 2월 28일 그러니까 만기 한 달 전까지 할수 주식으로 있다. 전환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회사가 콜옵션이라는 게 거 있으니까 있기 때문에 절반까지만 예, 전환할 수 절반까지만 주식으로 이제 전환할 수가 있고요. 있다. 예. 그다음 세 번째 투자자 그러니까 채권자입니다. 채권 투자자가 가질 수 있는 옵션은 네. 조기 상환이죠. 조기 상환은 이제 주식으로 전환하고 남은 물량 또는 생각보다 주가가 안 받쳐져서 주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어졌을 때 그냥 회사의 원금을 이제 받고 받겠다. 가겠다. 원금. 그 기간이 언제냐면은 2024년 3월 30일 2년 남았습니다. 아직. 예. 예. 그때부터 조기 상환을 할 수가 청구할 수가 있는 저거는 것이고 전환 가격보다 주가가 높으면 안 하겠네요. 전환 가격보다 주가가 높으면 네, 다 주가로 전환해서 하려고 하겠죠. 주식으로 전환하는데 가급적. 예, 주식으로 전환하는데 다만 이제 계속 이제 카카오 게임즈는 콜옵션이나 회사의 콜옵션이 있기 때문에 절반만. 아, 그 절반은 언제까지냐 하면은 예. 저기 보시면 밑에 이제 파란색으로 된 게 회사가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예. 시작점은 투자자의 주식 전환 시점과 같고 예. 끝점은 언제냐면 조기 상환과 같아요. 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콜옵션에 있는 이 파란색 기간에서는 주식 전환을 절반만 할 수 있고 예. 이 기간이 끝날 때까지 회사가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네. 요 칸 있죠. 예. 근데 지금 주식 전환 기간이 좀 남아 있죠. 예. 요 때는 나머지 50%도 주식으로 더 전환을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콜옵션 기간이 좀 다르군요. 그러니까 다릅니다. 투자자 풋옵션과 콜옵션 기간을 끝을 맞춰놨군요. 원래 그렇게 합니까? 뭐 이거는 뭐 계약 조건을 그렇게 따라서 뭐 다른데? 옵션인가 했는데 중요한 건 전환 가능한 기간과 콜옵션 기간 일치하지 않죠. 이 얘기는 회사가 이때까지 콜옵션 행사하지 않으면 전환한다. 전환 나머지도. 가능합니다. 나머지 50%도. 그러면 그 이 처음에 콜옵션이 있다고 해서 50%는 아예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네요. 이제 나중에 나올 수 시점이 나중에 돼서는 네네. 한 1년이었나요? 그 네네. 기간 이후에는 나올 수 있다. 예, 거의 만기에 임박해 가지고 물량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아하. 예, 그런 얘기고 다만 이 가능성이 저는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왜요?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자, 일단 다시 정리해 보면 채권자들이 내일부터 이제 내일 모레부터 네. 본인이 사간 채권의 절반을 전환사의 절반을 주식으로 이제 바꿉니다. 예. 나머지 절반은 청구를 못 합니다. 예. 콜옵션 때문에. 그런데 자, 이거를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어차피 이자를 못 받기 때문에 네. 중간에 그냥 다른 데 투자하기 위해서 회사에 그냥 조기 상환을 청구해 버리는 그럴 수도 있겠죠. 상환. 예. 이때는 이자는 못 받지만 빨리 만기를 2년을 앞당겨 가지고 예, 예. 조기에 그냥 원금을 받아 가지고 그 돈으로 딴 데에 그럴 수도 있고. 할 가능성. 저는 이 가능성이 일단은 가장 클 것 당시에 같아요.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겠네요. 근데 당시 주가와 상관없이 회사가 콜옵션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 2024년부터 2025년 9월까지는 어차피 행사 못 합니다. 주식으로 전환을 못 하는 어차피 못 하니까. 묶여 있기 때문에 투자자의 채권자의 성향에 따라서 빨리 우리 원금 가지고 딴 데 투자처를 찾아야지 하면은 조기 상환 요구를 2024년에 알겠어요. 바로 합니다. 알겠어요. 모든 채권자들이 조기 상환을 청구해 버리면 카카오 게임즈는 2024년 3월, 4월 이때 2,500억은 현금을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2,500억 원이 굉장히 적은 돈이 아니에요. 예. 카카오 게임즈 상장 공부할 때 3,800억 조달했으니까 거의 예. 그 맞먹는 수준으로 현금이 나갈 수도 있는 상황. 또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하겠죠. 근데 일단 그런 상황이 오면은 뭐
또 다른 채권으로 리볼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네. 그때까지 열심히 게임 잘 만들어 가지고 잘 판매해 가지고 퍼블리싱 해 가지고 현금을 많이 쌓아두면 그냥 현금으로 청산할 수도 있고 예. 근데 현금으로 청산한다는 것은 또 뭐 어떻게 보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 주주에게 들어가야 될 배당의 여러 가지 재원들이 그만큼 깎이는 상황이 될 수도 예. 있고 예. 예. 그런데 복잡하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전환사채 채권자들은 주식 전환을 할 수 있고 예.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는 조기 상환을 해서 2024년 2년 뒤에는 현금으로 달라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고 그때 이제 카카오게임즈는 그 적지 않은 그런 현금이 지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야. 예, 여기까지 요 뒷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언론에도 좀 많이 나오지 않고 예. 회사에서 설명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예. 물론 이제 아까 다시 한번 표를 보여주시면 예. 회사가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는 상황이 2025년 9월까지 되면은 그 뒤에 아직까지 주식 전환 가능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이때는 채권자들이 그때도 여전히 전환 가격보다 주가가 높다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가 있는 알겠습니다.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보면은 그 카카오게임즈의 이제 그 CFO가 회사와 많이 소통을 하고 있다. 아니 채권자들과 많이 소통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순차적으로 전환사채 물량이 나오지 않도록 않을 것이다. 그 얘기가 뭐냐 추측을 해보면 어떤 식으로 소통했는지 제가 뭐 채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러니까 어차피 50%는 전환을 한다고 봐야 되는 거고 예. 물량 부담 6% 최대 있다고 봐야 이거는 예. 봐야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개런티 보증을 해주는 보증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카카오게임즈 채권자들에게 보증해 주는 게 니들이 조기 상환 청구를 하면 우리가 뭐 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자 못 받지 않느냐 예. 우리가 콜옵션 행사할게 그때 가가지고 그러면 니들 이자 1% 받잖아 1%는 받지 않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 부분 콜옵션 행사할게라고 협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좀 한 뭐 어차피 그 한 2024년 그때까지 주가 상황을 좀 봐가지고 예. 주가가 좀 나쁘면 우리가 일부만 콜옵션 행사하고 일부는 행사 안 할게. 그러면 회사의 콜옵션 기간이 지나도 이 채권자들의 주식 전환 기간은 남아 있으니까 한 6개월 정도 그때 그 사이에 전환하면 된다? 전환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물량 출의 가능성을 예. 좀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게는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런 사실 이거는 카카오 게임즈가 다소 협상에 주도권이 있긴 있나 봐요. 그런 걸 보면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콜옵션도 행사하고 네네. 뭐 해줄게. 네네. 그래 그럼 너희 말을 믿겠다. 예. 하고 왜냐하면 카카오게임즈 입장에서 이게 되게 부담인 게 예. 뭐 일시에 뭐 아무리 콜옵션을 갖고 있어도 2,500억 원어치의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면 조금 부담이 되죠. 예, 뭐 이미 예.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됐다는 시각도 있지만 예. 그건 또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사실 협의의 여지는 있는 거죠. 콜옵션을 해서 이자를 좀 주겠다. 예. 또는 어느 정도는 나중에라도 나머지 절반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통로를 좀 열어줄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예. 이 카카오게임즈 전환사채 공시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카카오게임즈가 이제 상장을 한 직후에 얼마 안 돼서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긴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러한 그 상황에 놓인 회사들을 좀 10개나 된다면서요. 예, 다시 한번 좀 봤습니다. 그래서 네. 표를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어떤 회사들이 있습니까? 쭉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있고 그냥 일반 검정색으로 표시된 게 있는데 차이가 네. 뭐냐면은 네. 검정색으로 된 것은 전환 가격이 주가보다 높습니다. 전환사채를 발행. 이 얘기는 당장에는 사채가 안 나오건. 예, 그러니까 주식 주식으로- 전환이 안 될 것 예. 같은 회사들. 주식 전환 해봤자 손해니까 네. 그냥 상관이 없는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곳들은 네. 전환 가격이 현재 주가보다 낮다. 즉 아하. 채권자들이 주식으로 전환할 요인이 네. 있다라는 야, 것입니다. 저 SP 시스템즈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전환 네. 가격은 6,000원대인데 현재 주가가 13,000원이니까. 네, 그 얘기도 한번 말씀드릴 텐데 더블이네요. 그 사이 엠바이오니아라는 곳을 보면 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이에요. 예. 그래서 좀 여기 하이브 백으로는 다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또 이제 그 엠바이오니아가 지금 전환가 9,700원이니까 현재 주가가 12,000원이니까 한 20% 차익을 남길 수 있죠. 예. 다음 주인가요? 4월 7일부터 전환이 시작되고 이자율이 없으니까 당연히 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다 이자가 거의 낮잖아요. 없거나 그러네요. 0.1%. 예. 그 다음에 이 말씀하셨던 SP 시스템스를 보면은 네. 거의 2배 차이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13,000원짜리 주식을 6,000원에 살 수 있으면 누가 전환을 안 하겠습니까? 이거 6월부터 전환이 돼 이자율이 1%니까 예. 전환이 되고 참고로 이 SP 시스템즈는 전환 가격 자체가 또 한 번 리픽싱이 됐어요. 가격 확 떨어졌어요. 낮아졌다가 다시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채권자들이 먹을 수 있는 차익 실현폭이 더 커진 거예요. 저는 그런 회사들 뭔가 약간 의심스러워. 저도 합리적인 의심은 듭니다만 네. 예.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확인된 건 아니니까. 예.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다 여기에 붙어 있는 회사들도 예. 회사 측 일정 부분 콜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사채 공시를 보실 때 콜옵션이 있다는 의미가 한편으로는 일정 부분 이제 그 콜옵션에 대응할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 회사가 가진 콜옵션 비율만큼은 전환을 못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어요. 예. 네, 그래서 다 콜옵션이 있기 때문에 전량이 다 전환사채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저 회사들도 그 아까 네. 전에 정리하신 그 회사들도 네. 콜옵션이 다 있다. 예,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살폈던 SP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네. 회사가 콜옵션을 발행금의 35%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사채 금액 전환사채 발행금을 보면 100억 원인데 예. 35억 원까지는 어치까지 회사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으니 75억 원어치만 나오는 뭐 그런 전환사채는 콜옵션이 얼마나 있는지 봐야지 네. 물량 부담의 규모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겠네요. 네, 전환 가격과 주가의 차이 예. 그리고 콜옵션의 비중 두 가지가 이제 초기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의 그런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네. 예 그런 네, 알겠습니다. 것이고 예. 그래도 어쨌든 이 SP 시스템즈는 리픽싱이 됐기 때문에 발행 주식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예. 예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뒤에 보면 하나기술, 플리토, 바이브 컴퍼니 이런 데도 그런 식으로 돼 있고 다만 예. 이제 하반기에 전환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가보면 예. 주가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하이브 볼게요. 하이브는 까만색으로 돼 있는 게 이제 예. 전환 가격보다 현재 주가가 높기 때문에 이 얘기는 지금은 채권자들이 지금 현재 만약 전환이 시작되더라도 예. 주식 전환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 그렇겠네요. 예. 11월이잖아요. 11월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남았어요. 이때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전환 가격 이상으로 올라가면 규모가 또 장난 아니에요. 4천억 그죠? 그래서 이게 카카오 게임자 비슷한 상황이 네. 나올 수가 있고요. 예. 그래 다시 말하면 하이브의 주가가 오르면은 이 전환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때 예. 물량 부담이 있는데 다만 카카오 게임즈보다 크지는 않아요. 네. 한 발행 주식 한 2.7% 정도 되지만 그것도 뭐 어쨌든 물량 부담이 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주가가 계속 이 모양으로 간다. 전환 가격보다 낮다. 그러면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게임즈와 같게 시가 조정, 그러니까 주가 하락했다는 리픽 조항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의 카카오 게임즈도 그렇고 하이브도 그렇고 잘 나가는 회사가 발행했다 보니까 회사가 좀 유리한 상황에서 우리 리픽싱은 안 넣을래. 그래도 할 사람만 들어와. 뭐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저런 경우에 예를 들면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들이 이제 네네. 전환 가격보다 현재 주가가 낮잖아요. 네네. 근데 리픽싱 조항도 없어요. 네네. 그러면 전환 가격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뜻인데 네. 본인들은 이자율은 0이고 네. 자기들이 이익을 받으려면 그냥 돈 주세요. 그냥 원금만 받을래 하거나 네. 아니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올라가는, 예. 그런 경우에는 채권자들이 네. 회사에 막 이렇게 야 좀 어떻게 좀 해봐라 왜 이렇게 그렇죠. 하나요? 주가 좀 어떻게 좀 부양 좀 열심히 해봐 이렇게 압력을 넣기도 하나요? 아무리 압력이다 보면 뭐 채권자로서 예. 또 요구를 할 부분은 요구를 하겠죠. 예. 아니 안 그러면 그냥 무이자로 돈 빌려준 거니까. 예. 참고로 하이브는 미래에서 증권이사가 있습니다. 이
전환사채를. 예. 그래서 이게 만약 이 수준의 주가가 유지가 돼서 그러니까 주식 전환사채의 단계는 핵심 걸린 네. 주식 전환의 매력이 없는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면 예. 미래에셋증권이 이제 풋옵션 즉 조기 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 돈 내놔라. 그때는 회사가 이제 돈을 갚아야 되겠죠. 4천억. 예. 갚을 거. 그러면 회사는 그 4천억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다른 자금을 조달할 거나 하거나. 그때 회사에 돈이 많으면 그걸 그냥 캐시로 쏘면 되는데 400억도 아니고 4천억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또 다른 또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야, 그럼 회사 입장에서 주가를 올리는 게 뭐 그렇다고 꼭 올라가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주가가 올라가는 게 유리하겠군요. 그냥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 아니면 돈 갚으라고 청구권이 올 테니까 그냥 그렇죠. 돈 갚는 회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현금 나가는 것보다는 신주 발행해서 주는 게 좀 주주들에게는 조금 미안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게 낫고 그러니까 주주들도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걸 예상하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다만 하이브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지만 어쨌든 올 하반기에 그런 상황이 알겠습니다. 옵니다. 여기까지 이제 하이브. 여기까지 전환사채 이야기. 야, 전환사채 볼 게 많네요. 리픽싱 조항이 있느냐 없느냐도 봐야 되고, 콜옵션이 있느냐 없느냐도 봐야 되고, 그거를 보면 얼마나 실제로 전환 가격이 전환되는 물량이 나오는지도 알 수 있고, 그 기간도 봐야 되고, 볼 게 많네요. 요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공시창을 한번 열어서. 근데 그거 언제 다 봐요? 근데 본인들이 투자하는 종목에서. 그러니까 지금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금융감독원 전자공 시스템 공시창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보시는 검색 본인 투자한 종목 검색 SP 시스템 아까 봤던 것들 검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명에 전환사채라고 쳐서 검색을 하면 전환사채 내역이 나옵니다. 물론 기간을 설정을 여기서 이제 3년, 5년 이렇게 설정을 하고 보면 나옵니다. 3년 설정했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전환사채가 그래서 2021년에 나온 거예요. 요렇게 한번 보는 방법이 있지만 추천드리는 방법은 전환사채라고 치지 말고 전환이라고 두 글자만 치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은 전환사채 발행한 결정한 공시가 맨 밑에 나오지만 그 위에 전환가액의 조정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리픽싱입니다. 이건 리픽싱 조건이 있을 거 이 공시 화면을 열어보면 그래서 원래 전환가액이 7,800원이었는데 시가 하락에 따라서 전환가액의 조정 즉 리픽싱에 대해서 6,280원은 6,278원으로 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환 사채라고 치지 말고 전환이라고 치면 전환 사채 공시도 보고 리픽싱 공시도 같이 볼 수 있으니까 그냥 일종의 요령이 전환으로 해서 검색해야 된다. 그럼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 나온다. 실질적으로 물량 부담이 어느 정도 있는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여기 보면은 조정 전에 전환 가능한 주식은 128만 주지만 리픽싱이 되면은 단가가 낮아지니까 조정 후에 전환 가능한 주식이 늘어나죠. 159만 주. 거기에 따라서 사실 그래서 이게 이 SP 시스템전은 리픽싱이 됨으로 해서 조정 후에 전환 가능한 주식수와 총 발행 주식수의 거의 한 19%, 20% 육박하는 굉장히 큰 그런 뭐 상황입니다. 그것도 요령이군요. 전환 공시라는 게 참 보기가 어려워요. 들어가 봐도 눈에도 잘 안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용어들도 어렵고요. 공시의 용어 중에 전매라고 있어요. 전매? 그건 뭡니까? 사실 전매. 우리가 전매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전에 인삼, 담배 전매청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전매가 아니고 우리 분양권 전매할 때 리세일 재판매라고 쓰면 되지 왜 전매라고 쓸까? 뭐 이런 생각도 이게 전매라는 용어가 사실 전환사채 공시에 많이 등장하거든요. 1년이 지나면 투자자들이 다른 투자자에게 채권을 넘길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전매라고 하는데 그냥 재판매라고 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텐데. 알겠습니다. 공시 용어들도 좀 순화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전환사채 얘기는 요 정도 배워보고 또 다른 것도 하나 준비해 오셨죠? 그 뭐 간단한 최근에 뭐 좀 공시라기보다는 이건 하나의 제도의 변화인데 그냥 한번 참고를 해보면 이건 직접적인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풍산이라는 종목에서 회사에서 이런 공시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이사회의 성별 구성 의무 준수 현황 자율 공시라고 해서 이사회가 총 7명인데
남성 1명, 여성 1명 이렇게 이제 구성을 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이번 정기주청에서 이렇게 신규 선임하면서 이렇게 화면 좀 구성했다라는 보여주세요. 얘기입니다. 예. 네. 이제 풍산에 발표한 이사회 성별 구성 의무 준수 사항이고 네. 새로 이제 정기주청에서 이사회 1명, 7명 중 1명을 여성 사회사로 신규 선임했다는 내용이에요. 아, 이제 이것도 공시하는군요. 네, 근데 자율 공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네. 왜 공시하냐면 밑에 나와 있지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본시장법에 예. 165조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특정 성으로 전부 구성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니까 남자만 이사회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사회가 전부 남성이라면 1명을 여성을 넣어야 되고 네. 이사회가 다 전부 여성이면. 여성이라면 남성을 1명 넣어야 돼요. 네. 아, 어쨌든 한 성별로 하면 성별로 된다. 하면 안 된다. 네. 이게 2년 전에 사실 이 자본시장법이 바뀌었고 예. 2년 동안 유예 기간 적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2년 동안은 강제 사항은 아닌데 네. 올해 2022년 8월부터는 의무 사항. 이제 다시 말해서 8월 전까지는 이게 그냥 권고. 지금은 권고 사항이라 볼 수 있는데 예. 8월부터는 의무 사항이 되니까 네. 그 의무를 지키려면 지금 선임을 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주총에서 선임을 해야 되는 거니까 등기임원은 예. 8월 전까지 주총을 열어서 선임을 해야 되는데 8월 전까지 있는 유일한 정기주총은 지금 3월에 하는 정기주총밖에 없으니까 아, 지금 그래서 예, 이런 게 많이 이번 정기주총에서 많이들 이렇게 이제 선임을 그동안 안 했던 곳은 이제 선임을 하고 있고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안 지켜도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네. 유명무실한 거 아니냐라는 그게 뭐예요? 지적이 있지만 네. 그때 되면 이제 이게 이제 적용받는 대상이 자산 그러니까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회사, 그러니까 모든 상장회사의 대상은 아니고 큰 회사들. 소위 큰 회사들, 좀 대기업이라 부를 수 있는 곳의 회사들만 대상으로 하는데 리스트가 나오겠죠 이제. 예. 여기는 이거 준수 안 했네, 준수했네. 요즘에 이제 ESG 경영이 많이 중요시되다 보니까 예. 준수 안 한 기업들은 그만큼 이제 아하. 평판 리스크가 있고 약간 좀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네. 처벌 조항은 지금은 이제 뭐 이걸 안 지켰다고 해서 뭐 회사가 뭐 그런 건 영업 아닌데. 정지를 당한다든지 주식권 매매 거래 이런 예. 상황은 아니고. 예. 근데 이런 거를 왜 네. 취지가 뭡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무 지금 그러니까 반드시 여성을 넣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네. 남자로서 이사회만 있으면 여성이 들어가야 된다는 네. 거. 여성만 있으면 안 된다. 남성이 1명 들어가야 된다. 그 취지는 뭔가요? 사실 이게 뭐 특정 성의 이사를 구성하지 말아야 된다. 이사회전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제 여성 이사를 많이 뽑아야 된다는 내용에는 다름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나라의 모든 이사, 특히 사회이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예, 사회이사들이 보통 보면 뭐 검찰 또는 공정위, 국세청, 법원, 금감원 이런 권력기관 출신들로 채워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남성 위주였고 그런데 지금 이 취지가 사실 그래서 법을 도입할 때 반대 의견도 되게 많았거든요. 왜 의무적으로 할당하느냐라는 의견도 굉장히 논쟁적이고 많았고, 참고로 이게 이제 지금 민주당 쪽에서 이제 그건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안이에요, 사실. 예.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법안 통과할 때 다른 이유로 인해서 본회의 참가를 안 했어요. 안 한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과 정의당 뭐 이렇게 이제 표결한 건데. 예. 근데 이게 이제 오해를 흔히 할 수 있는 게 어떤 그럼 남성들이 일자리를 뺏기 위한 거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이사회라는 것은 사내이사나 사회이사 등기임원, 우리가 말하는 상무, 전무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분들은 미등기 임원이고 이사회의 구성은 이제 사내이사든 사회이사든 등기임원이죠. 등기임원에 대해서 이제 1명을 뽑으라는 건데 대부분 이제 사회이사로 많이 이제 뽑는데 네. 그동안 뭐 어떤 우리나라의 뭐 사회이사 구조가 대부분 이제 권력기관 출신들 채워다 보니 남성들이 많았는데 그러면 네. 그 남성 사회이사들이 과연 제대로 사회이사로서 회사 위에서 건전한 조언도 하고 단순한 거수기가 아니고 이렇게 역할을 했느냐에 대한 비판도 있었고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런 약간 이사회의 여러 가지 다양성을 구축함으로 해서 이사 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그게 조직 문화에도 좀 변화가
이끌어지고 중장기적으로 기업 가치, 기업 경쟁을 높이는 데 약간 마중물로 사용하자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흐름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뭐 한두 곳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 뭐 영국, 독일, 가까운 일본까지 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늦게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약간 최근에 ESG 뭐 경류가 맞물려서 예. 좀 당장에 뭐 이게 이런 뭐 여성이사 한 명이 뽑혔다고 해서 기업 가치가 획기적으로 높아지거나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좀 의미 있는 흐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이 안 지켜져 있으면 예. 또 뭐 본인 시각은 굉장히 이게 나뉠 수 있는데 어떤 사회가 변화하는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약간의 어떤 허들을 제거하는 작업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생각이 있어요. 아니면 그 허들을 누군가 안 치고 그냥 예. 놔두면은 그 취지는 좀 이게 약간 다양성을 가져야 된다. 네네. 그러니까 회사라는 게 이사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뭐 이렇게 좀 다양해야지. 네. 다 같은 성끼리 이렇게 모여 있고 비슷한 사람끼리만 모여 있으면 네. 혹시나 좀 의사결정이 네. 한쪽으로 몰릴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취지인 것 같긴 해요. 네네. 보시면 표를 하나 보시면 예. 이거는 저희 팀에서 예전에 한번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던 거예요. 네. 각국의 여성 이사와 이렇게 할당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네. 의무와 관련해서 어떤 조건이 있냐 보면은 많은 나라들이 있죠. 여기 없는 나라들도 그 뒤에 이게 저희가 3년 전에 조사한 내용이어가지고 네. 그 뒤에 또 이제 도입한 나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노르웨이는 굉장히 강하고 상장 폐지까지 가능할 정도예요. 와. 이거 안 지키면 가장 센 데고 와. 스페인은 대신 좀 인센티브를 주고 예. 네덜란드는 설명해라. 여성이면 이만큼 없는 이유가 뭐냐. 30%가 안 되면 설명해라. 설명해라. 와. 니들의 업종의 특성이 있냐, 뭐가 있냐 설명해라. 아. 라는 것이고 독일도 어느 정도 할당을 하죠. 예.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미국은 이제 주별로 법이 다르니까 네. 캘리포니아 위반한 벌금 우리는 위반해도 처벌 조항이 없죠. 미국은 벌금을 냅니다. 일본이 되게 보수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일본이 사실 최근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베노믹스가 예. 아베 정부 때부터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어떤 여러 다양성. 그래서 와. 이사 비율 10% 목표라고 없으면 역시 설명해라. 예. 말레이시아 되게 특이해요. 이슬람 국가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사회 내 여성 30% 할당제 실시 뭐 이런 대부분 내용들이 저기 있고요.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보다 훨씬 세네요, 다. 센 데도 있고 다시 예를 들어 뭐 스페인 이런 데 보면 이제 예. 벌칙 대신 정부와의 계약 시 우선권을 제공한 인센티브를 준다는 뭐 이런 예. 식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좀 연성 주범으로 주는 그러니까 처벌은 안 하는데 좀 장려하는 쪽으로 가는 데 있고 처벌하는 쪽도 있죠. 노르웨이처럼 예. 다양한 우리는 그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만 처벌은 안 하는 네.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이런 상황이 한번 있습니다. 제가 네.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예전에 이걸 취재하다가 재미난 얘기를 들었는데 네. 어느 우리나라 4대 그룹 중에 하나예요. 예. 그 굴지 그룹에서 이제 대기업이 예. 회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잘 나가는 기업들 보니까 여성 임원들이 많더라. 우리도 내년부터 한번 여성 임원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예. 라고 이제 임원들 회의에 주제를 했더니 회장님이 예. 임원들이 이제 머뭇거리 대답을 못하다가 왜? 저기 근데 회장님 이 새로운 임원은 임원이 되려면 이사 상무 이렇게 뭐 그렇게 후보가 있어야 되니까 후보가 후보를 벌려 부장급에서 올려야 될 텐데 여성이 아예 없다 후보급에서. 우리 회사 부장 전체 계열사 통틀어서 부장급 중에 여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종입니다. 뭐 이렇게 된 게 이게 사실 예. 롯데 얘기예요. 롯데. 예. 와. 사실 제가 회장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당시에 신동빈 지금 회장이 부회장이었던 시절에 예. 신동빈 회장이 실제 임원 회의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했는데 롯데에서 부장급 중에 근데 지금 롯데가 많이 달라졌어요. 예. 여성 임원은 물론이고 예. 중간 간부라고 하는 과장급부터 되게 많아졌어요. 이게 언제적 일이에요? 이거는. 이게 한 10년 좀 그러니까 신동민 회장이 부회장이었던 시절이 사실상 본인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그룹의 실질적인 네. 운영을 하고 있을 때 아하. 신동빈 회장이 그래서 이런 쪽에 많이 또 관심을 또 가지시죠. 알겠습니다. 재밌네요. 롯데도 지금은 많이 바뀌긴 바뀐 것 같아요. 롯데는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비즈니스워치 박수익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진, 박세익,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3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3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